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고민해보는 더 나은 조선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 북한 사회 현안부터 구조적 문제까지 짚어봅니다. 저는 진행자 조경인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북한에서도 물고기 양식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정부가 검열단을 파견해서 전국 각 지방의 양어 사업 실태를 이제 조사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최근 정부는 수산업 생산 증대를 예. 식량 부족을 해결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네. 이제 보고 수산업 부분의 어업 현대화 그리고 대대적인 어로 작업 그리고 양어 발전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네.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양어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11월 말 양강도 같은 경우에는 당국이 각 지방의 양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검열단을 파견했다. 네. 이렇게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당의 지시 집행 정형 총화 뭐 이런 걸 위한 검열로 보인다는 건데요. 11월 중순부터 수산성에서 파견된 검열 성원들이 각 지방을 돌면서 양어 사업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런 증언도 있고요. 네. 각 도, 시군 양어장 그리고 큰 기업소에 있는 양어장들이 이제 검열 대상이라고 RFA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북한이 양어 사업을 시작한 건 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대략 1990년대 말부터 시작을 했답니다. 이때가 이제 고난의 행군 이제 막 시작되고 몇 년 후인데요. 네. 주민들의 식생활, 식량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대매기 양어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는 겁니다. 당국의 지시로 이제 각 도는 100정보 이상의 양어장을 설치를 네. 하고 시와 군은 20에서 30정보 면적의 양어장을 건설을 해야 했다고 예. 합니다. 1급 이상 기업소, 그러니까 직원이 한 3,000에서 5,000명 정도 되는 네. 기업소에서도 의무적으로 열대매기 양어장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열대매기가 뭔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예. 아마 크기가 좀 큰 거 아닐까 싶긴 한데 예. 아무튼 90년대 말부터 시작된 열대매기 양어를 시작으로 그 이후에 양어 사업들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식량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이제 양어장이 있다고 하는데 뭐 전국적으로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제 소식을 이제 보내온 게 이제 네네. 양강도지 않습니까? 여기 네. 또 그럼 양어장이 좀 많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주민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양강도에서도 삼지연에 네. 산천어를 키울 야외 양어장 4개, 네. 실내 양어장 2개를 새로 지금 건설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소문은 굉장히 요란했대요. 네. 막 양어장이 4개, 막 네. 실내에 2개. 근데 이 산천어를 먹어본 사람이 지금 거의 없다 이런 증언을 예, 지금 그렇군요. 해왔다는 거고요. 한때 굉장히 떠들던 양어가 지금은 또 한풀 꺾인 상태다 이렇게 증언해 왔습니다. 지방공업공장 건설, 그다음에 국토관리 총동원, 농사지원, 농촌주택건설, 압록강 수해 복구까지 네. 지금 중앙이 요구하는 각종 사업이 너무 연달아 이어져요. 예. 그러니까 양어 사업이 각 지방 당국에서 지금 관심에서 약간 좀 멀어지다 보면 양어 사업이 또 제대로 잘 안 되는 문제, 그렇군요. 이런 문제가 아마 나타나는 듯합니다. 자, 문제는 실제로 양강도 내 각군 양어장에 물고기가 거의 없다. 이 예. 굉장히 중요한 증언입니다. 예. 그래서 아니 이미 실패한 양어 실태에 대해서 검열할 게 뭐가 있다고 간부들 내려와서까지 검열을 네. 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주민들 사이에 오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양어 사업이 사실상 실패라고 이제 주민들이 많이 이제 알고 있나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 양어장 사정도 이제 궁금한데 뭐 이 검열 결과 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양강도만 이런 건지 예. 양어 사업 뭐 사실 뭐 검열할 것도 없을 만큼 지금 네.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양강도만 그런 건지 해서 봤는데, 함경북도 주민 같은 경우 11월 중순 함경북도 바다 양어장, 네. 민물 양어장 지금 수산성 검열을 받았다고 합니다. 열대매기 양어가 실패한 후 김정은은 이제 그럼 철갑상어, 칠색 송어, 예. 연어 뭐 이런 것들을 양어하라 이렇게 하면서 2015년경부터 또 전국에 양어 바람이 한번 또 쫙 불었답니다. 이게 벌써 그러고 보니까 10년 전이네요. 예. 자, 칠색 송어와 연어가 찬물을 좋아하는 어종이니까 청진, 낙산 이렇게 함경북도 도내에 네. 종어장과 양어장이 여러 개 이제 꾸려지고 전문 양어 사업소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현재 추운 지역인 함경북도가 칠색 송어와 연어 양어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이제 앞서 있다. 이렇게 네. 이제 지금 알려져 있다고는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현재 수준은 그냥 현상 유지, 네. 근근히 하는 수준 정도로 이렇게 보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양어 실태 검열에서 함경북도가 다른 도보다
뭐 양호하다, 괜찮다 이런 평가를 예.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함경북도가 잘 된 건 아닌데 그래도 예. 양호하다고 평가를 받을 정도면 다른 도시의 양호 수준은 훨씬 더 네. 낮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문제를 좀 짚어봐야겠죠. 양호 사업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유 뭔가요? 일단 우선 당장 예. 단기적인 여러 가지 이유, 함경북도의 경우에는 악성 전염병으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중국에서 들여오던 사료가 끊겼다. 예. 양어장에서 키우던 고기가 그것 때문에 사료가 없어서 많이 죽었다. 물고기가 굶어 죽었군요. 네. 예. 이런 얘기 했고요. 또 양어 사업소에 다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단백질 먹이를 해결해야 되는데 네. 일단 이게 해결되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 봅니다. 그렇군요. 하긴 사람도 지금 단백질을 충분히 못 그럼요. 먹는 사회다 보니까 물고기들에게까지 단백질을 충분히 주기는 좀 어렵겠죠. 또 일부 지역에서 단백 곤충을 지금 대량 번식시켜서 자연 먹이를 생산한다면서 곤충 서식장을 여기저기 건설을 했는데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다고 네. 합니다. 자, 그래서 주민들은 김정일 위원장이 관심 속에 추진되던 열대매기 양어가 실패한 원인은 그때도 이제 양어 기술 부족, 그다음에 겨울에 열대매기가 자라는 데 필요한 25도에서 28도의 수온도, 물 온도를 보장하지 못한 문제, 단백질 사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문제, 이것 때문에 김정일 시대의 양어 사업이 망했는데 네. 다시 시작된 김정은 시대 양어 사업도 결국 이 문제를 여전히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예. 이런 겁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는 것마다 본질적인 문제를 풀지 못하니까 계속 이렇게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양어장 상황이 어쨌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데 평안남도에서는 주민들이 다시 미꾸라지 양어장 공사에 동원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예. 뭐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꽂혔다고 그러죠. 예. 양어에 꽂힌 것 예, 같습니다. 그렇군요. 왜 그런가 봤더니 평안남도 순천시에서는 시당 책임비서의 충성 실적 쌓기 차원에서 예. 미꾸라지 양어장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이 미꾸라지 양어장 공사에 주민들을 동원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김정은 비서가 지난 9월 6일 날 오진우 포병 종합군관학교를 시찰했답니다. 그 이후에 각 도마다 미꾸라지 양어장 건설 사업 추진하라. 이렇게 또 지시가 내려왔나 예. 봅니다. 포병 종합군관학교 구내에 미꾸라지 양어장이 있었나 봐요. 그걸 쭉 김정은 비서가 돌아보더니 야, 이거 전국으로 확장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예. 평안남도 주민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말부터 순천에서는 미꾸라지 양어장 공사에 동원된 주민들이 시당 책임비서를 입이 닳도록 지금 욕을 네.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한마디 하면 그게 곧 정책이 되니까 또 이제 대대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자, 각 도마다 어쨌든 미꾸라지 양식장을 이제 건설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안남도에 뭐 여러 개 시와 군이 뭐 작은 단위가 있는데 순천시에서 양식장을 또 짓고 있는데 이건 또 왜 그런가요? 시당 책임비서가 도에 하나 건설되는 미꾸라지 양식장, 이제 도에 하나씩이니까 이제 각 도별로 하고 싶은 데가 있으면 거기를 하거나 아니면 네. 큰 데에서 하면 되잖아요. 예. 각 도의 뭐 소재지에 네. 두면 되는데 평안남도에서는 순천시당 책임비서가 내가 맡겠다. 자원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9월 포병 종합학교로 시찰을 한 후에 이제 양식장 건설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를 했었는데 이 포병 종합 군관학교에 꾸려진 미꾸라지 양식장과 그 주변에 말린 미꾸라지가 이제 널려 있는 장면을 보고 예. 야, 양어장을 많이 건설해서 군부대 미꾸라지 공급하라 이렇게 이제 예. 지시했던 건데 이 포병 학교가 있는 곳이 평안남도 온산군이랍니다. 예. 은산군이랍니다. 은산군. 근데 이 포병 학교가 있는 이 은산군 바로 그 포병학교 그 지역은 원래는 순천시 소속이었던가 봐요. 근데 이제 순천시에 있던 곳인데 은산군으로 옮겨진 거죠. 행정구역이 그렇군요. 바뀐 거죠. 근데 이 순천시당이 원래 이제 자기가 있던 그 학교에서 그런 예. 일이 벌어지니까 아마 욕심이 났던 모양이죠. 평안남도 도당에서는 원래는 남포에 지금 건설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남포가 크니까. 예. 그런데 시 군당 책임비서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이걸 논의를 하니까 야, 남포가 어때 이랬는데 순천시당 책임비서가 우리가 하겠다. 순천시가 자체로 양어장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완공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충성심을 내 보인 셈이죠. 그렇게 해서 미꾸라지 건설 사업이 시작이 돼버린 겁니다. 네. 근데 자체로 하겠다고 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주민 동원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이게 새로운 공장 하나를 건설하는 게 뭐 원자재도 부족하고 하는데 그걸 굳이 자원해서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급되는 건 없지 하니까 결국 마을 주민들을 동원시키는 건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근데 요즘 경제 사정이 어쨌든 전반적으로 좋지 않잖아요. 주민들은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 형편이기도 한데 이 미꾸라지 양식장 건설에 참여하라라고 하면은 저 같아도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불만이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아까도 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제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네. 1년 내내 노력 동원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어쨌든 양식장이 지금 만들어야 되니까 지난 2달 동안 순천 사람들은 매일 강가에서 돌을 주워다가 네. 미꾸라지 양어장 공사장에 지금 바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당연히 다 무보수 노동이라는 예. 거고요. 날씨가 근데 추워지면서 지금 장사도 못하고 강물에 들어가 돌 주워야 되잖아요. 네. 발이 너무 시렵고 그렇군요. 강물에서 발을 옮기다가 미끄러져 넘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아첨쟁인 시당 책임 비서를 노골적으로 욕하고 있다는 예. 겁니다. 자, 심지어 10대 학생들도 네. 수업이 끝난 오후에 진흙을 파서 네. 양어장 공사장에 지금 아이고. 바치고 있는 상황. 예. 그래서 주민들 속에서는 미꾸라지 한 마리도 차려지지 않을 양식장 건설에 예. 학생들까지 동원하고 있는 당이 무슨 어머니 당이냐 이렇게 비난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 양어장에서 건설해서 양어를 키운다 칩시다. 미꾸라지는 누가 먹습니까? 자, 이제 문제는 그거죠. 예. 순천에 건설되는 미꾸라지 양식장 2017년 10월 1호 행사로 준공된 매기 양식장 일대 그 근처에서 지금 건설이 네. 된 모양인데 자, 일단 여기에서 나오는 미꾸라지 등은 평양을 보유하는 순천 공군부대에 공급될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 군인들 먹일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30년 또는 40년 전부터 시작된 양어 사업 이게 이제 성공을 지금 뭐 크게 거두지 못하고 네. 있는데 그건 둘째 치더라도 주민들 먹을 물고기도 아니고 지금 바빠서 생계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강바닥에 들어가서 추운 겨울에 지금 강 진흙 파서 양어장 건설하고 있고 이건 고스란히 이제 결국 군인들에게 간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예. 의문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더 짚어봐야 될 게 왜 네. 그러면 수십 년간 국가적으로 굉장히 강조한 이 사업이 왜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걸까? 왜 물고기가 안 자라는 것일까? 그러게요. 예. 제가 볼 때는 인민의 공짜 노력으로 지금 양어 사업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자기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 인민들이 열심히 일하기 힘듭니다, 사실. 그리고 필요한 사료 구하는 거 이것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양어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인민 노력 동원식 양어장 건설 사업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울 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고기를 간부나 군인들이 공짜로 가져다 먹는 것 이거 안 된다고 네. 봅니다.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양어장 건설을 하고 실제 양어가 제대로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경제 환경을 예. 만들어 줘야 양어장도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돈 벌고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거기에 열정을 쏟아붓고 그렇죠. 노력을 동원하겠습니까? 자, 군인에게 물고기를 먹이고 싶다면 정부가 양식업을 전문으로 하는 인민이나 상인들에게 비싼 돈을 주고 사세요. 군인들에게 영양 공급해야 되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양어 사업은 50년, 100년이 지나도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세게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어장을 앞으로도 짓겠다면은 주민들에게 차라리 맡겨서 주민들이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올 수 있다면은 아마 기쁘게 동원될 거예요. 그럼요. 만약에 예. 큰 돈 벌 수 있다면 예. 열성적으로 노력 동원할 거고요. 그렇죠. 사료 열성적으로 구할 겁니다. 예. 비싼 돈을 주고 살아도. 좀 네. 양어장에 좀 자율성을 줘서 시장에 공급을 하게 된다면은 그래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양어장 사업을 근본적으로 한번 다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를 그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더 나은 조선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큰물 피해 복구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난 여름 평안북도 압록강 주변 지역과 자강도에 큰물 피해가 나서 저희가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뒤로 벌써 지금 4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이 추워지는 겨울인데요. 그런데 아직도 복구가 되지 않았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지난 7월 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자강도 일대 군수단지도 이제 물에 잠겼었는데 그 가운데 자강도 성간군에 위치한 제11호 군수공장 복구 현황 네. 얼마 전에 이제 일부 기자가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반 시설이 물에 잠겨 손상이 원래 됐었고 생산에 필요한 자재도 구하기 어려워진 상황. 그래서 생산이 이제 중단된 상태였으니까 이걸 이제 복구하고 있는 것인데 자강도 주민의 증언을 최근에 해왔는데 지난 7월 말부터 현재까지 4개월간 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금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여전히 성간 11호 군수공장의 기반 시설, 주요 생산 시설 정상 가동은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성간 11호 공장, 군수 공장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 어떤 무기를 생산하는 곳인가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장 같습니다. 미사일, 그리고 전투기, 예. 군함 여기에 필요한 정밀 유도 장치를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뭐 통신기 그리고 그 외에 감시 장비, 방해 전파를 쏘는 장애 송신기, 또 전파 탐지기, 위성에서 이렇게 전파를 주고받는 위치를 추적하는 이런 GPS 수신기 이런 식의 신경계통 분야 장비 생산을 담당하는 그야말로 핵심적인 군수 공장이 바로 이 성간 11호 공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수해 때 공장 내부와 갱도 여기에 이제 물이 찼던 겁니다. 그래서 고정밀 통신 장치와 유도 장비용 생산 공정 설비, 생산 중인 전자 부품까지도 심각한 손상이 발생해서 피해가 이제 컸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상 가동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제가 지금 듣기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공장 같은데 왜 이렇게 복구가 늦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정도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공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복구를 해서 정상 가동해야 될 것 같은데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8월 초부터 성간 11호 공장의 지하갱도 내부 생산시설 복구 작업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구가 쉬운 게 아닌 것이 일단 공장이 돌아가려면 전기가 공급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력시설 같은 경우는 그 공장만 딸랑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여러 가지 전기시설에 대한 복구 전반이 다 복구가 돼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기 공급이 불안정하다 보니 설비를 제대로 가동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큰 물 피해 때 임시로 복구한 철도, 다리, 도로 그때는 급하니까 우선 임시로 복구를 했는데 임시 복구만 해서는 사실 안 되는 겁니다. 이 정상화 되려면 철로라든가 다리, 도로를 제대로 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인력을 투입하면서까지 지금 여기에 철로, 다리, 도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장이라든가 이런 복구 사업을 이것도 하면서 다리도 또 만들 수는 없으니 여기 사람들도 여기에 임시로 동원해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막 두목, 세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속도가 안 나는 것이죠. 자, 그 밖에 선행 공정에서 필요한 전자부품을 새로 조달하고 일부는 자체 제작하기도 했긴 했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우선 급한 부품들을 생산을 하다 보니까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품질 떨어진 걸로 그럼 그 다음 거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품질을 떨어지는 거니 그 다음 공정은 진행이 안 돼 버리는.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깔려 있다 보니까 4개월이 지났는데도 정상화 언제 되지? 이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어쨌든 이 군수 공장이면은 핵심 부품도 만들기도 하는데 빨리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은데 정부에서 좀 어떤 대책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까? 네, 국무위원회에서까지 지금 이걸 빨리 끝내자. 그래서 일단 목표는 연말까지 복구를 끝내기로 일단 정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지난 17일 중앙당 군수공업부가 추가 자재와 인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가능한 빨리 복구를 하고 생산 정상화를 달성하라 이런 지시문까지 지금 내린 상태고요. 이에 따라서 군수공업부와 자강도가 지난 11월 18일부터 국무위원회 비상공급망 이런 것들을 긴급하게 지금 가동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성간 11호 공장에 자재, 설비, 전기, 인력 이거 다 우선 배정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뭐 북한 당국도 이 11호 공장을 재건설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워낙 파괴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복구 기간도 길어질 것 같은데 결국은 노동자들이 다시 여기 투입되다 보니까 노동자들만 결국 고생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대요. 자, 지금 이제 전략 산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굉장히 긴급하게 지금 복구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근데 생각보다 여러 가지를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간 11호 공장 노동자들은 지금 4개월째 과중한 복구 작업과 열악한 생활 환경 때문에 점점 지쳐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 겨울이 시작돼 버렸잖아요. 12월이잖아요. 월동 준비를 지금 해가면서 지금 복구 작업해야 되는데 월동 준비 지금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금 노동자들의 뼈다귀 집 그러니까
외부 골조 공사만 된 집 이런 거 지금 네. 받은 상태긴 하다고 예. 합니다. 그런데 공사나 이런 거 충분하게 안 돼 있어가지고 그냥 맨 시멘트 바닥에 예. 대충 초지라고 하죠. 그 예. 종이의 일종인가 봐요. 예. 장판은 아닌 이런 거 대충 깔고 지금 아이고. 겨울을 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아직도 남의 집 창고에 얹혀 살고 있는 성간 11호 공장 종업원들도 많다는 거고요. 예. 이들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겨울김치 담가야 되는데 또 뗄나무 구멍탄 지금 구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지금 막막한 네. 상황이라고 합니다. 성간 11호 공장 종업원 가운데 80% 이상이 지금 월동 준비 제대로 못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오는 것이 지금 이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공장에서는 만가동 빨리 생산 정상화 빨리 복구 이것만 신경 쓰고 있지 정작 종업원들의 겨울나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네. 보니까 지금 이 노동자들의 걱정이 지금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이제 자강도와 함께 또 피해가 컸던 곳이 평안북도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쪽의 복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 60년 만에 기록적 폭우 압록강이 넘쳐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평안북도 신의주, 의주 지역 수천 명의 주민이 고립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농경지와 주택 그리고 국방공업 시설, 뭐 자강도뿐만 아니라 이 평안북도에 있는 국방공업 시설들도 물에 잠기는 대규모 피해가 이제 발생을 했었습니다. 지금 9월 제철소에 대한 취재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9월 제철소 같은 경우는 국방공업의 밑거름이 되는 핵심 철강 생산 시설이라고 그래요. 네. 또 덕현 광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덕현 광산은 9월 제철소에 필요한 광물을 채굴해서 보내주는 광산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제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해서 여기 복구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행히 지난 8월부터 11월 초까지 9월 제철소와 덕현 광산의 주요 설비들이 정비가 됐고 필요한 것은 또 교체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에 잠겼던 설비들 청소 보수 작업 이제 대부분 거쳤고요. 대부분 이제 11월 중순이면 재가동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덕현 광산의 경우에는 광석을 채굴하기 시작을 했는데 운반 레일이 좀 일부 아직 복구가 덜 돼서 정상 작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안북도 지역은 조금 나은 상황인 듯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 여름 피해가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무리 자연재해라고 해도 거기에 대책을 바로바로 세우지 못하면 책임자는 누군가 처벌받기도 이제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좀 진 사람이 있는지 또 아니면 이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좀 있을까요? 뭐 주민 생활도 뭐 굉장히 힘들었겠죠. 네. 일반 생활집들도 물에 잠겼으니까요. 네. 그리고 일반 공장도 물에 잠겼겠죠. 그런데 특히 이번에 평안북도와 자강도에 물난리는 군수공업지대에서도 많이 일어났기 네. 때문에 재난 대응 위기 관리 실패로 인한 막대한 군사적 손실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은 져야 된다. 네. 이렇게 지금 북한 정부에서는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조사 그리고 그와 관련된 책임자 처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 운영 여단의 경우에는 네. 부대장 그리고 정치위원이 지금 해임이 됐고 아, 군사 재판에까지 넘겨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두고 일부에서는 아니 부대장과 정치위원이 그동안 쌓아온 공로를 이제 무시한 채 책임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군사 재판까지 넘겨 해임까지 하고 야 이거 좀 과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또 일부는 소중한 군사 전략적 자산을 생명처럼 지켰어야 되는데 이거 못 지킨 것은 중대한 실책이야 네. 하고 이렇게 이제 처벌은 정당해 이런 입장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북한의 수해는 수십 년 만에 벌어진 수해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수해가 그 공장만 났다면 제가 뭐 그래 그 부대장이나 그 정치원 책임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네. 이거 사실 북한 전국적 현상이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이것은 북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재난 방지 정책과 시설의 취약함 때문에 네. 나타난 현상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거 한 부대장이라든가 정치위원 해임하고 그럼 군사 재판 보내면 내년에는 이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될 거라는 그렇죠.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국가 정책 차원에서 최고 지도자가 역점을 둬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손을 대 해결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그냥 부대장이나 위원들 뭐 처벌한다고 해결될 수는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후적으로 누군가를 처벌한다고 해서 다음에 똑같은 피해가 없으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결국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반 시설을 좀 강화해서
근본적으로 이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좀 신경 쓸 수 있는 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양어장 건설에 동원되는 주민들의 이야기와 또 겨울이 닥쳐왔는데도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는 수해 복구 사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나은 조선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새벽 5시에 단파 5900kHz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새벽 5시 30분에 단파 5900kHz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조선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